나그네의 인어공주 실사판 리뷰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망작을 계속해서 다루는 건 저의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워서 저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깔끔하게 4편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도 만들고 싶고요. 이번 편에서는 이 영화의 작거나 짜잘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도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 영화의 네 번째 문제점은 쓸데없이 실사화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네, 진짜 쓸데없이요. 이는 과거 디즈니의 또 다른 실사판 라이온킹에서도 언급되었던 문제입니다. 확실히 디즈니의 CG 기술은 엄청납니다. 라이온킹에서도 그렇고 이번 인어공주에서도 실제 생선들을 데려와서 찍은 것 같다는 착각을 가져올 정도죠. 하지만 캐릭터들의 모습이 실제 동물에 가까워진 만큼 원작의 동화적인 느낌과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세바스찬, 플라운더, 스커틀이라는 캐릭터는 말이 안 통하는 반려동물 같은 게 아니라 엄연한 주인공의 친구입니다. 서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나가는 존재죠. 때문에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캐릭터들을 조금 의인화시키고 과장된 표정을 넣어서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고 동화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의 동물 캐릭터들은 그냥 진짜 동물들이 말을 하네? 라는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온킹에서도 그렇고 이런 캐릭터들이 실제 동물로 나와버려서 일단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뿐만 아니라 표정으로도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표정 없는 동물들에게 원작과 같은 정감을 느끼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불쾌한 골짜기도 느껴졌고요. 눈꺼풀도 없는 열대어가 말을 하고 눈이 무섭게 생긴 갈매기가 소리를 친다니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또 하나, 과도한 실사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영화가 무서워졌습니다. 영화에는 주인공 무리를 공격하는 상어와 우르슬라의 부하로 등장하는 곰치가 나오는데 얘네들도 실제 동물로 등장해서 오지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곰치 사진 검색해 보셨나요? 얘네들이 생긴 게 기본적으로 이래서 그냥 봐도 무서운데 영화에서는 어둡고 무서운 우르슬라의 본거지에서 나와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상어의 경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점프 스케어라고 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놀래키는데 무슨 조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평을 보면 아이들이 보다가 울었다 라는 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인인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디즈니가 자신들의 CG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 마음을 더 절제했어야 합니다. 라이온킹은 동물들만 등장하고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포유류가 주인공이었지만 이번 인어공주는 엄연히 인간 캐릭터가 등장하고 우리가 낯설어하는 어류가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잖아요. 때문에 원작에 존재했던 캐릭터의 표정이나 만화 같은 표현이 없어진 건 이번 영화에서 큰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차라리 슈퍼소닉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슈퍼소닉의 소닉처럼 실사화의 느낌은 살리되 만화 같은 얼굴과 표정을 넣어서 불쾌한 골짜기를 없애고 캐릭터에게 애정이 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적어도 영화를 보러 온 아이들을 울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디즈니 양반, 이제 실사화에 대한 욕심도 좀 버리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 바닷속 왕국이 너무 어둡고 볼 게 없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왕궁이야? 저게 끝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니, 명색이 포세이돈의 아들 트라이튼이 사는 왕국인데 볼 게 너무 없습니다. 저는 인어공주가 실사판으로 넘어오면서 비주얼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했거든요. 다른 디즈니 실사화 작품들이 그러했고 심지어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피노키오에서도 원작보다 화려한 비주얼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에다 그 작품이 판타지의 절정이라 볼 수 있는 인어공주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영화에서 표현된 바다왕국은 그냥 볼 게 없습니다. 진짜 뭐도 없어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공허, 빈 공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건 트라이튼이 검소한 건지 아니면 바다왕국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이번 영화에서는 트라이튼의 7명의 딸들이 세상의 7바다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이런 중대한 직책을 맡고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볼품없는 빈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인공의 헤어스타일 신경 쓰느라 멋진 왕궁을 구현할 비용이 부족했나요? 비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작진 여러분, 조명은 어디다 팔아먹으셨어요? 바닷속 장면들이 왜 이렇게 어둡죠?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심해라서 어두운 건 알겠는데
아니 뭐 보여야 영화를 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왕궁은 텅텅 비어서 볼 것도 없는데 어둡기까지 해서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명색이 바다의 왕 트라이튼이 사는 왕국이고 세계 최대 기업 디즈니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밖에 못 만들어낸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 우리 같은 팬들은 마음이 넓으니 다음 작품에서는 더 멋진 비주얼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 에릭 왕자를 그냥 아니 짐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에릭 왕자는 원작에서도 딱히 하는 게 없었어요. 잘생기고 왕자여서 돈 많고 마지막에 우르슬라 배돼지에 배를 꽂아넣는 딱 이 정도의 역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사판에서는 그나마 있던 역할도 줄고 오히려 에릭의 무능한 모습만 원작보다 더 부각되었습니다. 먼저 에릭의 무능한 면은 여왕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여왕이 아들아 네가 몰고 나가서 조절 먹은 배가 몇 척인지 아니? 근데 또 나가겠다고? 라는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원작에서는 없는 장면인데 솔직히 왜 넣었는지 제작진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에릭도 에리얼만큼의 문제아라는 걸 보여줘서 두 주인공의 동질감을 높이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에릭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주변 인물들을 돋보이게 하려는 거였는지 어느 쪽이든 간에 중요한 건 남주 에릭 왕자의 매력이 원작보다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남주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이 사악한 제작진은 그나마 있었던 에릭의 분량마저 뺏어갔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번 실사판에서는 에릭이 아닌 에리얼이 우르슬라 배돼지에 배를 꽂아놨습니다. 물론 에리얼이 막타를 잘 날릴 수 있도록 옆에서 에릭이 조언을 해주기는 하는데 직접 키를 낸 거랑 어시스트는 엄연히 다르죠. 결국 이렇게 막타 날리는 장면까지 뺏기고 영화가 끝날 때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자는 도대체 한 게 뭐야? 생각해보니 이번 영화에서의 에릭 왕자는 얼굴과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디즈니 양반 아무리 주인공을 몰아주고 싶었어도 이렇게까지 분량을 없앤 건 너무하잖아요. 명색이 남주인데 애를 그냥 공기에 짐짝으로 만들어놨네. 이러다 나중에 가면 왕자도 없앤다고 하겠... 아 진짜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곱 번째 문제점, 1절만 해도 될 이야기를 끝까지 뇌절합니다. 어떤 걸 뇌절하느냐? 바로 PC에 대한 뇌절이죠. 다들 알다시피 이 영화는 원작을 개무시하고 에리얼 역에 할리 베일리를 캐스팅한 것만으로도 이미 PC에 충실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는 이것도 부족하다 느꼈는지 본인들이 PC하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을 관객들이 질릴 때까지 우겨 넣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트라이튼의 딸들이죠. 원작과는 다르게 이번 영화에서는 딸들이 다양한 피부색과 인종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PC를 의식해서 일부러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한 걸 알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 다처제도 아니면서 어떻게 자식들의 외모가 이렇게 다 다릅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일부 다처제라고 하던가. 근데 영화 설정상 트라이튼의 아내는 한 명뿐입니다. 무슨 트라이튼의 유전자는 랜덤 가차인가요? 자식들 피부색과 인종이 무작위로 나오게? 뭐 얼마나 PC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생물의 유전자 개념까지 뒤엎어 버린 건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참 관객을 바보로 아는 건지.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두 번째 뇌절은 흑인 여왕의 등장입니다. 영화에선 원작과 다르게 뜬금없이 에릭 왕자의 어머니로 흑인 여왕이 등장하고 뜬금없이 에릭 왕자가 입양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건 정말 뜬금없고 왜 추가되었는지도 모르겠는 불필요한 설정입니다. 앞에서 말한 트라이튼의 7명의 딸들은 인종의 다양성을 말하기 위해 가볍게 추가된 설정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흑인 여왕이 백인 왕자를 입양했다는 내용은 PC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라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스토리와 관계도 없는 쓸데없는 내용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에리얼과 에릭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이딴 설정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는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에 조금도 상관없고 그저 PC함만을 노린 불필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쓸데없는 설정을 넣기 위해 배우를 섭외하고 촬영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썼을 텐데 디즈니는 이럴 때만 돈이 나만 하나요? 왜 이럽니까? 디즈니 양반, 우리는 당신네들이 PC를 지키겠다고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포스터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할리 베일리를 에리얼로 캐스팅한 것만으로도 당신네들이 PC한 거 다 아니까 제발 쓸데없는 부분까지 바꿔가면서 뇌절하지 좀 맙시다. 드디어 디즈니의 인어공주 실사판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와
진짜 길었습니다. 이 영화는 얼마나 못 만들었길래 저로 하여금 리뷰를 4편이나 만들게 한 건지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네요. 저도 고생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자란 리뷰를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런 풍부한 영상 소재를 마련해준 디즈니 양반 고맙습니다. 영상 소재는 이걸로도 충분하니 제발 다른 작품은 평범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지읒 같았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저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나그네였습니다.